자, 예,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라서, 하여튼, 지난 동영상 말미에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저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물론 완벽한 균형은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할 그런 방법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 조작과 팔 동작, 특히 겨드랑이 치기, 또 전화기 잡고 겨드랑이 치기나, 하여튼, 아, 물론 뭐 왼쪽이 필요하면 왼손에 전화기 잡고, 오른쪽이 필요하면 오른손에 전화기 잡고, 이렇게 조금 더 힘을 분산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도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먹힘 현상은 제 경험, 최근에 거의 한 달 내의 경험을 분석을 해보면, 먹힘 현상은요, 다리와 팔, 그러니까 가슴 쪽, 이런 쪽이 같이 오버가 될 때 먹히는 거예요. 오버가 된다. 그러니까 먹힘과 오버를 약간 비슷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먹힌과 오버를 약간 비슷하게 볼 텐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먹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왼팔만 먹혔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버가 더 가깝겠죠. 우리가 말한, 우리가 용어적인 측면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래 위가 이제 전체 몸 전체가 먹혔다, 그러니까 오버가 됐다,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오버가 된다라는 거는 다리와 팔이 동시에 오버가 되는 걸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다리 동작을 앞발 뒷발을 열심히 바꿔주고 뭐 안짱다리를 개선해 준다고 해서 절대로 몸 전체 오버 현상은 일어나지, 절대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보세요. 제가 어제도 영상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다리 동작을 막 하다가 겨드랑이 치기를 뭐 한 그날 오후에 좀 했더니만은 오버가 돼 버렸더라. 그러니까 다리 동작과 팔 동작이 병행이 됐을 때 오버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팔 동작만 열심히 하면 오버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해요. 팔 동작도 제가 지난 거의 뭐 3개월 정도 엄청나게 해봤거든요. 물론 피로에 의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버가 되지 않았었어요. 겨드랑이 치기가 이제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물론 팔 동작과 겨드랑이 치기가 도움이 돼서 다리와 이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이 이렇게 만나니까 오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막 열심히 내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같이 봐야 되는 거, 같이 봐야 되고. 이제 뭐 팔쪽, 순방향은 그냥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건데, 오른손잡이 순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팔 쪽으로 가는 게 순방향입니다. 그죠? 그 반대로 오면 뭐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다리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이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왼발이 뒤로 가면 이게 오바다, 이렇게 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고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왼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발이 뒤로 가면 이게 오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이게 양쪽이 다 오바라야, 아래 다리와 상체, 가슴 쪽, 팔 쪽, 이게 그죠? 동시에 만나줘야 이게 오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제가 어제 아주 밤에 자다가 새벽녘에 거의 아침이 돼서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어제 거의 균형이 맞더라고요. 균형이 맞아서 그냥 잤어요. 잘 잤습니다. 아침까지 거의 좀 되게 잘 잔 것 같아요. 진짜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새벽 자고 일어나는데 오른쪽 배가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는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 일어서서 다리 동작을 하니까 오른쪽 다리 2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 1번 들었다 내리고 일어서서 다리 동작을 하니까 오른쪽 배가 찌그러졌는 게 회복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는 어떤 경험을 했나 하면 잠을 되게 편안하게 잔 것 같아요. 깰 때까지나. 잠이 깼어요. 깨서 그냥 잠을 더 조금 더 이제 운동도 해야 되겠, 잠을 좀 깨야 되겠다고 이래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배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배가 좀, 배 전체가 찌그러든다 그럴까. 그러니까 밤에 자는 동안에 가스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가스가 잘 나오면서 뭐 코도 골고 가스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창자가 이렇게 소장 쪽이 찌그러지는 듯한, 그러니까 제가 옛날 경험으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뭐 가스가 다 대장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가스가 다 대장 쪽으로 넘어간 건가? 막 이런 의심 들 정도로 제가 약간 두려움에 입사했어요. 이게 뭐지? 잠은 잘 잔 것 같은데 왜 배가 쑥 꺼져 버리지? 이게 뭐가 창자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배만 찌그러졌다는 느낌이었는데 어젯밤에는 전체적으로 다 찌부러든 느낌. 그러니까 뭔가 창자에 가스가 없어지는, 그 순간적으로 막 우리가 보충하는 거 있잖아요. 배에 뭐 2kg 올리고 가로로 올리고 막 이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런 조짐이 하나도 없었는데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탁 생기니까 저도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이거 뭐지? 막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보충을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일단 보충을 하면 회복은 될 것 같아요. 회복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이거 그러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대장으로 넘어간 거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보니까 약간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는 발생이 됐는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이거 뭐죠?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래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있었던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제 거의 이게 오바 현상도 다 풀렸고 또 오바가 또 한번 만들었다가 또 살짝 풀어서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잤는데 이게 뭔가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른쪽 폐가 처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 다리 쪽은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다리는 어느 한쪽으로 좀 뭔가 힘을 치우쳐서 왼쪽 다리에 힘을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다리는 희한하게 맞는 것 같고, 팔은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하여튼 잠을 좀 편하게 자려고, 왼손에 190 찼죠? 오른손에 100 차고 있었는데, 어, 제가 잠깐만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불안한 마음에 왼손에 150을 잡고 잤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걸 조금 예방을 하고 싶어서. 근데 자다가 보니까 이게 뭐 모래주머니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왼손에 잡고 잤는데 150g짜리를. 그냥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삐릭삐릭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데, 이거 오른쪽 폐가 처지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 소장 윗부분과 대장 윗부분을 눌러버려요. 그죠? 이 오른쪽 폐가 처지면 이쪽에 간도 있고 횡격막을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 대장 윗부분과 소장 윗부분을 지그시 눌러버리면 창자의 그 대장과 소장 간의 가스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연결성이 끊어져 버려요. 창자가 이렇게 있다가
찌그러져 버리면, 이렇게 있다가 찌그러져 버리면 창자 속에 가스 이동이 안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소장 쪽에 있던 가스가 이제 코를 곤다든가 호흡을 통해서 가스가 제가 밤에 잠을 잘 잤다 그랬잖아요. 가스가 쑥쑥 빠져나오다 보면 이 소장에 있던 가스가 쑥 다 빠져나와 버리고 대장에 있던 가스는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얼핏 탁 드는데 이거 오른쪽 폐를 빨리 들어 올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누워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떨결에 그냥 옆에 있는 병을 하나 잡았습니다. 1.5리터 병이, 1.5리터, 하여튼 1.5리터 병이 하나 있어서 제가 누워있다고 보세요. 이제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 겨드랑이 쪽에, 갈비뼈 쪽에 이렇게 물병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댔습니다. 대고, 이 갈비뼈 치기 한다는 느낌으로 왼쪽 가슴을 갈비뼈로 이렇게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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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걸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오른쪽 폐가 슬슬 들리기 시작하면서 꾸르륵 꾸르륵 거리면서 뭔가 소장이 뭔가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오른쪽 폐가 처졌던 게 맞았어요.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눌러주기도 하다가 그냥 가만히 기대고 있다가 이게 없을 때도 그죠,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팔을 이렇게 해서 또 손등에 힘이 약하니까 손등 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이 간에서, 창자에서 간으로 올라왔던 피가 왼쪽 폐로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비뼈 치기가 왜 좋은가 하면 이게 파생 동작들, 응용 동작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가슴을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 힘만으로도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자꾸 들어와요. 간에서 배문맥을 타고. 그 물병을 기대놓은 힘이 더 세죠. 만약 풀어주는 상황이면 오른쪽에다가 대도 돼요. 이걸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딱 해보니까 오른쪽 폐가 싹 들리더라고요. 들리면서 뭔가 폐가 창자를 짓눌렀던 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가스가 이제 서로 대장과 소장 그 사이 어딘가에 끊어졌던 가스 흐름이 다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소장에 뭔가 슬슬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꼭 보충하는 듯한 그런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힘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 계속 누워서 계속 해결할 수는 없어서 한 2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또 아침 운동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방향 운동을 했습니다. 다리 동작은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다리 테스트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리는 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왼손에 전화기 잡고 그냥 계속 이렇게 치고 다녔습니다.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치고, 오른쪽 어깨 좀 툭툭 쳐주고, 왼쪽을 계속 치니까, 배가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배가 안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무슨 완전히 너무 심하게 언더가 됐다, 뭐 대장으로 가스가 다 넘어갔다,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풀어주다가 너무 많이 풀려버린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폐가 왼쪽 팔, 왼쪽 가슴이 세던 걸 풀어주다 보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는데,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거는 저도 못 느껴요. 진짜로 못 느껴요. 어느 날 보면 처져 있다 확인은 되는데, 완전히 처졌는 상황이 될 때까지 보통 밤에 잘 처져요. 낮에는 처지면 알겠죠. 뭔가 이상해지니까. 근데 자다가 처져버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밤에 잠을 잘 잤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처진 거예요. 그리고 창자를 눌러서 연결을 잘라 먹은 거예요. 칼로 자른 게 아니고 동그란 걸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래, 하여튼, 뭐, 물병을 기대고 있던가. 그러니까 보충을,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배에다가 막 올려놓고 보충을 했습니다. 저 보충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어나서 혹시나 몰라서 다리 동작, 다리 조작도 또 몇 번 해줬습니다. 생각나기만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도 대장에 있는 가스를 소장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되니까 오른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1번, 이것도 되고,
또 겨드랑이 왼손에 전화기 잡고 막 양팔도 해주다가 왼팔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응? 양팔 한 5번 하고 왼팔 한 10번 하고 좀 심하게 왼팔 쪽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고 나서 이제는 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리는 균형이 맞는데, 앞발, 뒷발이 맞는데, 이 가슴 쪽은 오른쪽이 이겨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리도 왼쪽이 세고, 가슴도 왼쪽이 세면, 이거는 오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한 몸 전체에 부분적인 먹힘이 아니고, 몸 전체로 봤을 때 먹힘 현상, 오바 상황,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균형이 맞더라도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이 이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른팔을 100에서 다시 원래 차던 43, 42 그 정도로 내린 겁니다. 왼팔은 그냥 190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고. 그냥 겨드랑이 치기가 있으니까 왠지 왼팔 운동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갈비뼈 치는 게 웬만한 중량보다도 힘이 더 셀 수도 있다. 웬만한 중량보다. 아주 무거운 것보다는 힘이 약하겠죠. 근데 어지간한 중량 500g 정도 이상은 힘을 충분히 내는 것 같다. 물론 또 왼팔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 아침 새벽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고, 또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이걸 예전 같으면 보충을 했을 텐데, 배에다가 막 올리고 가슴에다 올리고 이랬을 텐데, 이번엔 전혀 그러지 않고, 다리 동작은 내놓고 팔 동작만으로 해결했다. 만약에 제가 느낌이 오른발이 후퇴가 됐다, 너무 풀렸다 그러면 다리 동작도 같이 했겠죠. 그죠? 근데 다리는 맞다 싶어서 그냥 왼팔 겨드랑이로만 했고, 물병을 이용해서도 했고, 그죠? 다리 동작으로, 다리는 그냥 기본 다리 동작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동영상 찍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아침 먹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 왼쪽 겨드랑이 이제 충분히 쳐서 오른쪽 폐가 들린 것 같아요. 들린 것 같아서 더 이상 세게 치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하게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간간히 다리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왼쪽 다리는 약간 뒤로 당기고, 오른발은 앞꿈치나 안쪽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고, 간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다리는 보폭을 똑같이 앞, 뒷발 구분 없이 똑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리 동작은요. 근데 다리 동작 설명이 되는 그냥 팔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나 싶은데, 자는 동안에 오른쪽 폐가 처졌으니까 제가 왼팔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아예 판단을 못했겠죠.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굳이 자는 동안에 통증이 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 폐가 막 처지고 있는데도. 전혀 없었어요. 지금 못 느꼈어요. 못 느꼈으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건 진짜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거는 오버가 됐다가 풀어주는 상황에서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풀어줄 때 오른쪽 폐가 처질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예상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먹힘이나 오버도, 그죠? 다리와 팔이
동시에 오버가 돼야 진짜 오버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에 약간 제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어제 다리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다리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다리가 비슷하니까 뭐 팔도 가슴도 폐도 비슷하겠지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조금만 하니까 오버가 또 돼버리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오후에 한 15분 만에 오버가 돼버렸다 그래요. 다리 동작하고 팔 동작을 같이 해버리니까 오버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다리는 그냥 뭐 맞는 대로 놔두더라도 팔 동작은 뭔가 왼쪽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아래 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걸 너무 방심을 해버린 거예요. 다리는 비슷하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폐가 좀 처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팔은 또 우리가 다리에 비해서 오른팔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팔은, 그죠? 우리가 뭐 다리는 어떻게 해도 뭐 오른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팔만큼은 아니에요. 팔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글씨도 쓰고, 운동할 때 뭐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하고, 일을 할 때 칼질 뭐 걸레질 몽땅 오른팔로 해놨으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가, 팔은 가슴 쪽은. 그러니까 다리는 어느 정도 맞춰 내가 실력껏 맞출 수 있다. 근데 팔은 오버 상황에서 풀어주는 상황에서 마지막 끝자락에는 팔 동작은 좀 왼쪽을 좀 신경을 써줬어야 되지 않나. 겨드랑이도 치고 중량도 뭐 미리 조금 오른손 중량을 좀 빼주든가 이런 작업을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시행착오적인 후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고, 다리는 어떻게 하든 제가 이렇게 앞으로 걸을 때는 잘 구분을 하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뒤로 이렇게 걸어보면, 뒤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뒤뚱뒤뚱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뒤뚱뒤뚱, 뒤뚱이는 체중 이동을 양쪽 발바닥으로 한쪽 발바닥, 한쪽 발바닥 이렇게 전달하면서 걸어야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중요성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테스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중 이동만 살짝 해주면 돼. 체중 이동만. 예? 부드럽게. 남들이 그냥 크게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걸어보면, 뒤꿈치 쪽에 전달되는, 양발 뒤꿈치 쪽에 전달되는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는, 뒤꿈치가 바닥에 눌리는 힘이 있어요. 뒤꿈치에, 양발 뒤꿈치에 눌리는 힘인데, 뒤로 걸을 때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원래 오른발 뒤꿈치가 더 셌어요. 저는 왼발이 앞발이니까,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뒤꿈치는 원래 오른발이 더 셌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뒤로 그러면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리 조작을 많이 했고, 또 이걸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걸어보면 왼발에도 힘이 상당히 잘 들어와요. 왼발 뒤꿈치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뒤뚱뒤뚱 걸어야 되지.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우리 오른손잡이들은 체중 이동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자꾸 오른발에 실려버리는 어떤 오른쪽 라인에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왼발에도 힘을, 체중 이동을 안 시켜주면 이게 테스트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냥 계속 오른쪽에 힘이 더 세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체중 이동을 해줄 때, 정확하게 체중 이동을 해줄 때, 오른발의 체중 이동, 왼발의 체중 이동, 이게 전체가 체중이 한쪽 발바닥에만 실리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걸어봤을 때 오른발, 왼발, 뒤꿈치에 어느 쪽 발 뒤꿈치에 힘이 더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바냐 원래대로의 언더 상황이냐, 이걸 구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걸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걸을 때는 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저는 약간 구분이 되는데, 저는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로 걸으면서 약간 해보면 뭔가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걸었는데 왼발 뒤꿈치에 뭐 힘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왼발 뒤꿈치에 힘을 좀 더 주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뒤로 걷기도 중요하죠. 또 그냥 뒤로 걷는 게 아니고 팔 동작도 좀 하면서 뒤로 걸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테스트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뒤로 걸었어요. 체중 이동을 하면서 보세요.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걸어야지. 그냥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뒤로 걸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뒤꿈치에 실리는 힘. 만약에, 그죠? 예. 저는 왼발 뒤꿈치에 힘이 잘 안 실린다 이러면 언더 상황인 거예요. 왜? 원래 왼발이 뒤꿈치에 힘이 안 오던, 왼발이 앞으로 갔던 사람이니까, 그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왼발을 좀 신경을 쓰려면, 왼발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걸어갈 때, 왼발 뒤꿈치를 툭 누르고 씩 발을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싹 당겼다가 앞으로 가고, 오른발은 앞꿈치. 왼발은 뒤꿈치 싹 당겼다가 앞으로 가고, 오른발은 앞꿈치 안쪽. 그죠? 왼발은 뒤로 싹 당겼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 빨리 다리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변화는 저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물론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될 분들은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됩니다. 그 팔 동작은 전화기 잡고 겨드랑이를 치니까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른쪽 폐가 처졌는데 정말 너무 쉽게 들어 올렸어요. 너무 쉽게 들어 올렸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보충 없이 들어 올려 볼 수 있었다. 일단은 오늘 전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동영상 내용들이 좀 많지만은 나중에라도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이거 한 번 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 저 걸음걸이나 양발이 비슷할 때는 비슷하게 걸어 다니세요. 근데 자꾸 오른쪽 폐가 처진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약간 오버 상황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혹시 왼쪽 다리 왼손에 중량을 많이 차고 있다, 조금 줄이고 싶다든가, 아니면 자꾸 오른쪽 폐가 처져서, 그 오른쪽 폐가 처진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쪽 폐가 처지면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피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기도 하지만은 손가락 문제, 팔꿈치 문제, 안짱다리 문제, 머리 문제, 어깨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혈액순환을 계속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 부분, 다리 조작, 팔 동작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역,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제일 세기는 센 거 맞아요. 그런데도 이 손가락 운동 이런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응? 하여튼 그러니까 오바를 만들고 싶으면 다리와 팔 쪽, 겨드랑이 쪽을 동시에 오바를 해줘야 오바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바되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 약간 힘들겠죠. 오바도 적당히 시키고, 만약에 오바를 만들고 싶다라면, 그죠? 근데 내가 뭐 중량은 이대로 차고라도 그냥 이어서 다리는 맞추고, 오른팔 안 처지도록 왼팔 적당히 해주면서 이렇게 좀 지내고 싶다라면 다리는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고, 또 자꾸 오른쪽 폐가 처지고 자꾸 언더가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바 상황을 한번 가야 되겠죠. 오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오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바 상황으로 가면 실제로 중량도 좀 내려오고, 먹힘 현상으로 인해서 중량도 좀 내려오고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본인의 선택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